컴퓨터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시고,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 원재료 및 상품의 외상 매입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으로 전표 입력하여 회계 처리하고 제2기 예정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상품이든 원재료든 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상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의제료 매입 탭을 이용을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고,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서, 자, 9월달로 가시고, 자, 첫 번째 고철이고 특별한 거 둘 다 개인이니까, 자, 6월 1일 날 유형은 60번 명건. 자, 품명은 고철, 수량은 200, 공급가액은 105만 원. 자, 의제 구분 매입은 아래쪽에 보시면 2번이 재활용이죠. 그럼 의제 구분 매입액은 2번 재활용 선택하시고, 여기 2번 선택하시고, 세율은 103분의 3이니까 숫자 3 엔터 치면 103분의 3이고, 거래처는 김나영, 분계는 전부 다 외상이라고 했네요. 그럼 2번 외상이라고 할게요. 상품 원재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띄워넣고, 여기에도 7번. 그럼 분계를 보면 105만 원치 샀지만 우리는 103분의 3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고 원재료 상품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줄여버렸죠. 그죠? 자, 두 번째 9월 10일 날, 이번에도 최지우 개인이니까 60번 명건, 중고자동차 한 대 770만 원에 2번 재활용 선택하시고 103분의 3 최지우 외상이고, 이번에도 적요 7번. 내가 왜 103분의 3이라 썼지? 제가 실수했어요. 자동차는 110분의 10이에요. 그럼 770 중에서 110분의 10을 공제를 해주는 분기가 그냥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받을 때에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했으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그럼 둘이 들어왔죠. 그리고 예정 신고이기 때문에
뭐 다 잘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니까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얘도 아래쪽에 커서가 안 들어갈 거예요. 하려고 해도. 우리가 반영되는 걸 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 신고서 작성해라, 뭐 부하지 신고 작성하라 그러면 무조건 열어서 불러오기가 되도록 해서 저장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고, 이 서식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하나씩만 열어야 돼요, 창을. 그래야지 내가 지금 입력한 걸 그 다음 여는 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저야 어느 부분이 어디까지는 반영되고 어떤 건 반영 안 되고를 그냥 아니까 제가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해주니까 그냥 우리 시험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열겠죠. 그때 한 개씩만 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가 이제 끝났고, 자, 다음 443페이지로 가서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볼 건데, 자, 우리 조기환급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기환급? 자, 조기환급 어떤 거 해준다 그랬었죠? 우리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일반 매출 거래한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들을 우리가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취득할 때에 조기환급을 해주죠. 그죠? 우리 기계장치는 한 10억짜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도 뭐 기계장치가 막 몇십억짜리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럼 부가가치세가 1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가세가 부담이 되기, 환급되는 기간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세법에서 이런 취지로 해주는 건데,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냈냐면,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에서는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기 환급 받고자 할 때 그때 같이 제출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취득하면서 우리 아래 분계에 고정자산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작성이.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오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시험 안 나올 거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나왔어요, 보너스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정말 쉬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제가 왜 쉽다고 하는지는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3005번 회사에 2기 확정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 처리 생략하래요. 그럼 자, 우리 3005번 회사로 가셔서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고, 우리 기간이 2기 확정분이죠. 10월부터 12월. 자, 메뉴 설명 안 하고 바로 입력해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10월 20일 날 거래처가 김해세관이죠. F2번 누르고 김해세관, 그리고 자산구분 기계장치래요. 금액은 3천만 원의 별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다음 10월 31일 날 만촌철강 건물 2억 6천만 원. 다음 11월 20일 날
김해세관 기계장치 8천만 원에 800만 원. 12월 23일 날 만촌철과 구축물 7천만 원. 자,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번 칸하고 그리고 42번 칸이 있어요. 이거. 자, 이건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 칸하고 지금 이 칸이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에서 들어온 거하고 같은 동일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거 서식을 작성했다고 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아래 분계가 고정자산인 건 컴퓨터가 인지하는 건 우리 전에 봤었었죠. 그게 입력이 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럼 만약에 이걸 작성하고 여기에 반영하라고 하면 지금은 세금계약서다 신용카드다 뭐 이런 거 안 적혀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쓸 수 없지만 있으면 여기 칸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전에 옛날에는 얘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이 그냥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쓰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들어간 것만 거기에 써줬어요.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샀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써주는 역할로 했었었는데, 자, 그런데 자, 우리 시험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얘가 653페이지로. 회사는 288번. 제일 아래 2번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에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게 첫 번째 거 보면 불공제죠. 2012 승용차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했잖아. 불공제라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불공제라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오고 16번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11번에 들어오는 건 여기 다 들어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 보고 얘는 차량 운반구, 얘는 기계장치, 얘는 비품이니까 기타 자산으로 해서 세 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첫 번째 4월 15일 날 한세 모터스 차량 운반구고 3천만 원의 별도. 다음 4월 18일 날
한세 기계장치고 2,500만 원. 4월 30일 날 이거 한세전자. 자, 4번 기타에 300만 원 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끝인 거예요. 이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 때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 그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우리 여기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서 자, 예를 들어 있으면 얘를 여기 불러오기를 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얘는 무조건 매매처전표 입력해서 불러오기에서 불러오는 방식을 쓰는데 지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상각자산이 기본 틀이죠. 그럼 불러오기 할 때 내가 썼던 계정 과목만 불러와줘요. 여기 써 있는 거.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F1번 눌러서 소프트웨어다라고 쳐줘야지 그 분기했던 것도 불러와줘요. 그 부분만 알면 뭐 있으면 좀 분기 없나? 하나도 없나 보네요. 있으면 불러올 맞을 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K랩에서도 만약에 자동 들어왔는데 다 안 불러와졌어. 얘도 불러오기 누르면 똑같이 적혀 있죠. 그럼 만약에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으면 안 들어왔으면 여기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칸에다가 소프트웨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써주고 확인 누르면 같이 불러와지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써라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 3005번 가서 우리 다시 우리 444페이지로 가서 자, 10월 달에 김해세관한테 하나만 우리가 산 것 가지고 10월 달 말고 그냥 4월 달에 김해세관한테 산 걸로 조기환급 신고하는 걸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조기환급을 조금 활용하는 기업체로 들어가면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얹어가지고 신고해서 매입세 공제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 그럼 지금 조기환급 신고는 매달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럼 4월 달에 산 것 가지고 4월 달에 환급하고 싶으면 기간을 4월부터 4월이라고 쓰는 거예요. 시험용이 아니고 여러분 실무 가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4월부터 4월에서 예를 들어 4월 20일 날 산 게 김해세관한테 우리가 기계장치 3천만 원짜리를 샀죠. 조기환급 받을 때 제출할 때 4월 달 거랬어요. 그러면 이거 자, 얘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뭐 매매추전표 안 썼으니까 안 나오겠죠. 4월 1일부터 신고서도 조기환급 신고 쓸 때 4월 30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임계약서 받은 거면 여기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명세서라고 있어요. 그럼 이 과세표준명세서 클릭해서 3번 영세율 조기환급을 체크를 하고 얘만 신고 구분 체크해 놓고 그리고 다음 달 25일 날 5월 25일 날 신고하는 게 우리 조기환급 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5월 달이었다면 5월부터 5월도 되는데 4월 달 거 싹 같이 가져가고 싶으면 4월부터 5월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4월 달에 매출이 많으면 역으로 또 환급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또 이번 신고 기간 거 빨리 받을 거면 정기환급분 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4월부터 6월 달 거 있죠. 그거 할 때 25일 날 영세율 체크 넣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나와요. 15일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그 다음 달 10일 안으로 환급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환급은 우리 신고일로부터 15일이죠. 일반적인 정기환급은 30일 이내 해주는 거고 절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조기환급이었고, 자, 이제 445페이지로 가서 이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조금 구시대의 유물격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한다는 거에 대한 입증 서류들이 뭐 이런 관공서든 기관이든 전부 다 전자에 들어가 있어서 서로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운데 과거에는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입증 서류를 일일이 제출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절에 많이 썼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 읽어보면 우리 전산 테이프 디스켓, 지금 디스켓 쓰는 곳 있나요? 전에 저한테 누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장 버튼이 디스켓이냐고.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이게 디스켓 그림이죠. 저장이. 근데 처음에는 이걸 왜 모르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디스켓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아이가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USB 메모리를 받지 디스켓은 못 받겠죠. 그죠? 제가 몇 살 때였지? 어릴 때 경남 마산에 최초로 컴퓨터 학원을 차린 사람이 우리 옆집 아저씨여가지고 컴퓨터 학원 다녔어요. 그때는 베이직 컴퓨터였는데 카스테이프에 베이직 짠 거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 하는 걸 XT 컴퓨터라고 하면서 처음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우연찮게 컴퓨터를 어릴 때부터 그냥 만졌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V3하고 그리고 이찬진의 HWP 한국어 컴퓨터 이거는 획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만진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써온 거예요. 둘 다 군대 갔다 오더니 갔다 왔을 때 윈도우가 막 생겼지 3.0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수출할 때에 그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서식 가지고 입력해 보시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금방 보고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자, 우리가 환율을 이제 쓰게 될 건데 환율은 1달러당 1엔당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엔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000원이라고 말하는 건 100엔당 1000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엔당 10원이니까 10원이라고 쓸 거예요. 얘는 1엔당 11원이니까 11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외화 1당 우리 원화가 얼마다라고 기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거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출 실적 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수출 실적 증명원이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신고서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얘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에 우리 뭐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다 안 됐을 때 이걸 가지고 낼 건데, 자, 그럼 미래산업 즉 우리 3005번 회사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현황 작성하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해당 란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직수출이니까 6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적일이라고 말하는 공급 시기를
여기는 수출 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이 수출 일자가 선적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화 통화 거래는 거래 국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래 통화를 확인하시고 JPY가 엔화죠. 그리고 인 외화 300만 엔, 500만 엔이네요. 그리고 이 증빙을 발급한 날짜는 2021년 1월 21일이고 이걸 발행한 사람은 중앙은행장이네요. 그리고 이 환율들이 여기 있죠. 1엔당 10원, 1엔당 11원. 자, 그럼 우린 이거 가지고 이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작성을 할게요. 자, 이기 확정신고네요. 자, 그러면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자, 서류명은 우린 짧은 거 씁시다. 수출 실적 증명원이고 발급자는 F2번 눌러서 중앙은행장, 중앙은행. 발급일자는 2021년 1월 20일. 자, 첫 번째는 우리 2020년 10월 15일 날. 자, 통화 코드에서는 F2번 누르시고 F2번 눌러서 1번. 그럼 JPY라고 나오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환율이 1엔당 10원이다. 외화는 300만 엔. 얘는 그냥 아래 보시면 12영세 16 수출 뭐 카형 현령 적혀 있죠. 얘는 16 수출이고 그럼 영세율 구분 우리가 하던 거 있죠. F2번 누르시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들어갈 거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그냥 엔터 치시면 또 위에 거 따라올 거고 발급자는 중앙은행, 발급 일자는 똑같고 선적일은 2020년 11월 20일 똑같은 JPY이고 자, 1엔당 11원. 외화는 500만 엔. 16 수출이고 1번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이 두 개가 이날이 선적일이죠. 그럼 이 선적일이 이 신고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기 신고 해당분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 서류에는 있으니까 얘는 집어넣고 그런데 단기 신고 해당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지울 거라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다. 혹은 얘가 9월 달이라면 이번 신고 해당분이 아니죠. 그러면 제출은 하는데 이 서식 가지고 아니다 신고 해당분에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여기에 특별한 건 없어요. 물론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위에 보시면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표 처리를 하면 얘를 눌러서 당연히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표 처리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매일 매출 전표에 없으니까 서로 대조해서 맞으면 똑같이 있다고 이 꼴이 나와요. 없으면 없다라고 체크되면 확인했을 때에 얘 돈 못 받았으면 아래 일괄 분기해서 외상이다. 이래 놓고 전표 처리하면 둘 다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져요. 우리 실물 버전에서는 이쪽에서 보내기도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당겨오기도 되고 서로 대조를 하면서 양쪽에서 써요.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도 위에 써야 될 거고 여기에서도 글이 보내야 될 거니까 양쪽으로 주고받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금 제가 이렇게 한 걸 가서 보면 10월 15일 날 얘 체크하면 얘 들어와 있죠. 그죠? 방 여기 영세다라고 해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그냥 기능만 한번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스갯소리로 얘 시험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세무 1급이든 세무 1급이든 나오면 최초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수출 시적 명세서라고 있죠. 자, 수출 시적 명세서가 잘 나와요. 수출 시적 명세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448페이지로 가시고 자, 컴퓨터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자, 7월부터 9월 자, 이제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것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기타 영세율이 있죠. 여기에 없는 경우에 여기에 쓸 거예요. 방금 했던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같은 경우에 방금 이 앞에 봤던 서식이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였어요. 그럼 없는 경우에는 기타 영세율에다가 몇 건이다라고 쓰고 외화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면목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달러하고 엔화하고 이걸 서로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인 거고 여기 원화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가세 신고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선적일 있죠? 선적일은 당연히 공급 시기니까 이날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통화 코드 있죠? 이 통화 코드는 거래 국가가 아니에요. 얘는 통화 코드는 거래 국가가 아니고 거래 통화를 쓰는 거예요. 거래 국가를 쓰는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US 달러로 거래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거래 통화를 쓰는 거지 국가 이름 쓰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환율이 있는데 자, 이 환율은 얘는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공급 가액 썼던 금액 있죠. 공급 가액 썼던 금액. 그럼 제가 왜 이 글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 예외는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수령하여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시험에서 일부가 안 나올 거예요. 일부만 했다고 하면서 나오면 여기 환율 쓸 때 꼬이는 것 때문에 시험엔 절대 그렇게 나올 일 없어요. 그러면 대가를 받았다가 아니고 환가인 경우에는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라 원래 원칙은 환가 금액이에요. 그럼 환가 금액을 적용한 환율 미리 만약에 환가했다면 근데 아직 안 했거나 아니면 돈 아직 안 받았거나 그러면 선적의 기준 환율. 그래서 환가 결제일자하고 환가 날이랑 선적일이랑 빠른 날 환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적일 기준 환율하고 그리고 환가일 죄송해요. 선적일하고 환가일 중 빠른 날 환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뭐 외화는 문제 적힌 외화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쓰면 되니까 이 서식은 이게 전부 다인데 그냥 쓴 김에 여기다가 하나 써드릴게요. 여기에 주의할 게 그냥 여기다 씁시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신고일 정보는 사용하지 않아요. 수출 신고일자다, 수출 신고일 환율이다,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적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지. 수출 신고일이다라고 하는 날에 대한 그 날짜도 알려주고 그 날짜의 환율도 함정으로 주려면 주고 계속 그럴 건데 우리는 그 정보는 사용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국한테 있고 선적일이고 결제. 그럼 선적일이 빠르죠. 자,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율을 선적일 기준 환율 쓸 거고 달러고 일본은 엔화고 자, 얘도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을 쓸 거예요. 1엔당 9.2원이라고 쓸 거예요. 얘는 자, 다음 미국은 대금 결제일이 빠르죠. 그렇다고 무조건 결제일로 가는 게 아니고 환가 있는지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결제일인 9월 10일 날 원화로 환가였다. 그러면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날 적용 환율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잡으면 얘는 끝이에요. 자, 이제 우리 수주 시점 명세서에 우리 문제에서 수주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부하지 신고서 해당 란에 반영하시오. 모두 해당 국가 통화로 직접 수령했고 거래처 코드 생략하래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했구나. 죄송해요. 이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 앞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다 써놓고 이번 신고 기간 해당 아닌 건 옆에 지웠는데 수출 시점 명세서는 그게 아니고 이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넣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니까 8월 9월자 선적일들이니까 전부 다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거죠. 전부 다 해당하니까 셋 다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7월부터 9월 들어가고
자, 수출 신고 번호 천천히 쓰세요. 빠르게 쓰면 번호가 하나 빌 거예요. 진짜 빠르게 치시면 하나 비는데 난 빠르게 쳤는데 안 비네 생각하시는 분은 빠르게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치면 무조건 비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선적일자는 2020년 8월 20일이고 통화 코드는 미국이고, 자, 환율은 선적일이 더 빨랐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 1달러당 1,200원이고 수출액은 5만 달러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도 자, 선적일 쓰고 일단 선적일은 그냥 선적일을 쓰는 거예요. 이날은 뭐 빠른 날 뭐 쓰는 게 아니라 선적일은 선적일 쓰는 거고, 환율 선택할 때 빠른 날 환율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일본이라고 하면 자, 되고, 일본은 1인당 9.2원, 9.2, 외환은 100만 엔이다. 다음, 자, 이때도 선적일은 2020년 9월 14일 날 미국이고, 이때는 결제일 환율이 빠르니까 1200원, 22,000달러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이 앞에 영세일첨부 서류면서 했을 때 제가 안 했었는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6번 칸에 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써라 그러길래 직수출이니까 당연히 영세 기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로 가서 450페이지 회사는 7700,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거래처는 미국 LAT 주식회사고 결제일에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 자, 그럼 날짜를 봤더니 신고일, 선적일, 결제일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날짜들은 필요 없는 날들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날. 수출 신고일자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미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안 써요. 이 날들을. 그럼 우리는 선적일 가지고 보는데 선적일이 1월 2일자가 있네. 그럼 얘는 이기 확정 기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번 신고 기간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에서 선적일
결제일,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자에 환율을 쓸 거예요. 10월 7일 날 기준 환율. 이 금액을 쓰면 되겠죠. 다음 선적일 결제일 봤더니 결제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11월 20일 날 기준 환율일까요? 대고객 매입률일까요? 전신 환율일까요? 대고객 매입률이죠. 이건 환가 금액인데 우리가 환가를 할 거면 기준 환율로 환가를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금액으로 환가겠죠. 제가 환가의 기준 환율이라고 표현 안 했고 환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환가 금액이면 대고객 매입률로 환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용할 거 다 했으니까 얘는 이 날이라서 그거 쓴 거고. 자,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로 가서 이번 기간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수출 신고 번호 쓰시고 선적 일자 통화 코드는 미국 US 달러니까 환율은 1130원, 외환은 12,000달러. LAT 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하셨으면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얘를 저기 매매 추전표로 보내고 매매 추전표가 당겨오고 그 양쪽 보고 또 기출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